안녕하세요. 강의하는 CMA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DCF라는 걸 했어요.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이제 요건 왜 그래,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가치 평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가치 평가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M&A를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 이 회사를 적정한 가치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주는 IM을 토대로 현금 유입이 얼마씩 될 거니까 이 회사 가치는 어떻게 된다까지 해서,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는 DCF를 했죠. 그때 나온 용어가 이제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금을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번에 산다고 그러면, 미래 현금을 땡겨서 산다고 그러면 할인을 해서 사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업 성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끝에 가서 받을 이 터미널 밸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 가치가 3조 1천억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하는 지분 퍼센트가 있겠죠. 그래서 1조 1천억에다가 한 경영권 프리미엄 뭐 최대 한 30% 정도 쳐서 1조 4천억 정도에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기업 가치, 현재 가치를 완전히 이걸로만 보지는 않고 여기서 넷대비라는 걸 빼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한번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IM이라는 걸 꼭 다 받아서 기업 투자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어디 이제 시장에 가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제 뭐 이제 사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럼 현금 유입에 이 현금을 도대체 뭘로 볼 거냐? 그리고 IM을 작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이 현금은 뭘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업은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액은 1조 정도 되는 거고요. 원가율은 55%, 변동 비율이 55%,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 마진이 4,500억, 고정비가 2,600억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라고 불리는 EBIT이 1,900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고, 이제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400억, 그래서 EBT 세전이익은 1,500억, 거기에 텍스가 우리나라 이제 25%에다가 가산세 해갖고 27.5%가 붙어서 당기 순이익이 1,088억이 나오는 기업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 이 현금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딱 보시면,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고, 세전이익이 있을 수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좀 맞을 거냐?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금으로 포상의 CFO도 있지 않냐? 우리 캐시플로우인데, 그러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뭐가 있을까요? 예. 고정비 속에 숨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더 빼버리면은 에비타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 이 에비타도 현금 창출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저 유입 현금, 예, 이게 뭐에 제일 가까울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FCF라 그러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저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저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자, 프리 캐시 플로우는 기업이 다 사용하고, 기업에서 꼭 필요한 건 다 쓰고 남은 거를 이제 기업 주주들한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는 기업이 필요한 것은 다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반드시 투자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손익계산서 상에 어떤 숫자도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펫이라고 있습니다. 노플랫이라고도 하고, 일단 영업이익에서 세금 부분을 빼고 계산한 게 노펫이에요. 노플랫. 노펫도 맞고 노플랫도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1 마이너스 텍스 레이트를 한 걸 곱하면, 즉 여기 보이시죠?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세율 7.5%를 곱한, 아니죠, 1 마이너스니까, 자, 1 마이너스 해서 1668억,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게 노펫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영업 흐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금 유출이 없이 비용으로 잡혀 있는 감가상각비, 이 부분까지 더해주면 이게 CFO에 가장 근접한 숫자예요. 2,460억. 즉 유입 현금에 가장 가까운 효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다,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 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려면 기계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투자라는 걸 해야 돼요. 기계가 계속 신형으로 유지되고 계속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야 저 이익이 보장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입된 현금을 전부 다 쓸 수는 없고요. 투자금, 그래서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에서 ICCF라고 하는 투자 현금 유출을 제외한 것을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IM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투자금, 600억, 700억, 800억, 뭐 1000억, 800억을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이 투자 계획을 바라보고 이 투자금을 계산해서, 즉 아까 계산했던 이 CF, 그러니까 노플랫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서 투자기비를 뺀 것이 비로소 우리가 유입현금,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의 모음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할인한 게 현재 가치고, 거기서 소유 지분의 가치만큼 사갖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이번 시간에 꼭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현금을 할인하는 건 맞지만 그 현금이라고 할 것, 미래에서 들어올 현금이라고 할 것에는 실제로 영업이익에서 텍스를 뺀 것에다가 현금 유출이 안 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에 투자비를 뺀 것, 그것이 프리캐시 플로우다. 요거를 할인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